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기훈 간사께서 오전 질의 때 청문회는 신상 털기보다 정책적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 보건복지 분야는 과학적이고 덜 정치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저도 100% 공감합니다. 이에 정부의 코로나 백신 도입 과정을 전문가인 제가 과학적으로 꼼꼼하게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국내 백신 전문가께서 정부의 코로나 백신 대응 실패한 계약이 아니다. 지금도 그렇게 판단한다 라고 발언하셨습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신약 개발 과정을 설명드리겠는데요. 한 개의 신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통 1만 개의 후보 물질이 테스트됩니다. 기간도 평균 15년 소요됩니다. 송만기 국제연구소 백신연구소 사무차장의 백신 개발 보고서에 의하면요. 기존 백신 개발은 보통 10년 이상 소용이 되고요. 신속한 방식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더라도 1, 2, 3, 4 포함 최소 15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또한 안전성, 효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의 이야기고 문제가 발생하면 1년 이상 길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이나 임상연구 중단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요. 하지만 미리 예측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신약 개발 과정을 이해하는 정치인이라면 결과만 가지고 과정을 문제 삼는 공방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8월 언론 보도하여 WHO 코로나19 백신 후보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요. 100개가 넘는 코로나 백신 임상 물질 중에서 당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8천여 명을 대상으로 3상을 가장 빠르게 시작하였고요. 당시에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임상 2상 중이었습니다. WHO도 아스트라제네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할 만큼 코로나19 백신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 예로 6월에 유럽연합 4개국이요. 아스트라제네카가 가장 먼저 손을 잡았는데요. 그만큼 백신이 가진 충분한 효능과 안정성을 반증한 사례라고 합니다. 반면에 모더나는 임상시험 과정에서 정부와 갈등을 벌이면서 과학자들과의 조언을 거부하기도 하는 등 신생업체이고 대규모 임상시험의 경험이 취약한 이런 아마추어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에 정부는 임상 3상을 제일 빠르게 시작하고 실험 보관이 가능하고 가격 경쟁력이 있고요. 국내 위탁 생산이 가능하며 공신력 있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협업하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신뢰를 가지고 가장 먼저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당시 합리적인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또한 11월 기준으로요. 여러 제품 중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구매 물량이 전 세계적으로 높은 것도 이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영국에서 접종이 시작된 화이자, 모더나 같은 mRNA 형태의 백신은요.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고요. 처음 경험하는 백신 형태이다 보니 깐깐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요. 생산 공장도 미국과 독일 등에서 제한된 물량만 생산이 가능합니다. 또 마이너스 70도, 마이너스 20도 보관이 까다롭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국, 유럽, 영국과 같이 당장 사망자가 속출하는 곳에서는 자국가에서 개발해서 우선 접종 대상자들에게 먼저 접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들은요.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얀센, 노바백스 구매해라. 다만 우선순위 가지고 최대한 구매를 계약해라라고 조언을 했고요.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를 7월에 협력 의향서를 시작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종류별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정부가 그 구매량을 그리고 그 시기를 과감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는 지난 신종플루 때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백신 구매량을 폐기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국정감사 그리고 감사원 감사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질타를 쏟았기 때문입니다. 신종플루 때도요. WHO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백신 수급 예측을 대한민국에서만 폐기량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국회가 비난했던 흑역사가 오늘날 정부의 과감한 성구매 전략을 위축하게 하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야당은요. 코로나 백신 정치 중단하시고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소신껏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라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질의하시고요. 판단하시는 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후보자께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풍토병처럼 매년 엔데믹하게 발생할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년에 코로나19 백신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처음 접종하게 될 텐데요.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몇 번 더 접종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시나요? 지금 그 인플루엔자 그 독감 백신 맞듯이 맞아야 할 상황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고 유효한 것들을 저희들이 접종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접종할 때는 아스트라제네카나 아니면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를 접종하더라도 두 번째로 접종하는 시기에는 우리나라 국내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는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정부에서 이 R&D 투자를 통해 가지고 국내에서도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내년 22년쯤에는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같이 R&D 투자에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반복되는 코로나 시대에요. 두 번째 접종부터는 국내 백신으로 접종 가능하도록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서 후보자께서도 앞으로 R&D와 함께 여러 임상 연구의 확보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 정책의 발전에 대해서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아까 오전에 질의하셨던 것 중에 전담병원 선지급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선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개 병원에 대해서 30억 원씩 150억 원을 선지급 전담병원에서 지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전담병원으로 내놓은 그런 데도 보상도 선급금으로 해서 지급을 하겠다는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네, 신현정 의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